진지하고 진솔한 사람들의 이야기 찐사이입니다. 아니 아까 카메라가 끊겨가지고 저희 지금 2차 시작입니다. 네,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왜 다시 이렇게 하면 됐지? 되죠. 그래 다시 하면 되지. 자, 오늘의 주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향훈 씨가 이제 기획을 했던 건데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 나는 뭘 더 선호하는지에 맞아, 대한 생각입니다. 맞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페셜리스트 그리고 제너럴리스트가 어떤 건지도 한번 좀 짧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스페셜리스트는 한 분야만 좀 깊게 파는 거를 의미하는 것 같고 제너럴리스트는 좀 다분화로 맞아요. 여러 개를 동시적으로 이제 하는 걸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두루두루 뭔가 딱 이거다 이런 거 없이 여러 가지 역량을 좀 갖춰야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럼 진아 씨부터 네, 요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기존에? 저는 사실은 제너럴리스트보다는 스페셜리스트를 조금 더 위로 생각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진행해왔던 삶의 방식도 조금 스페셜리스트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분야를 시작을 했으면은 그게 나와 맞는지 이게 천직인지 이런 걸 생각할 때도 전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이 일이 진짜 맞고 이 일이 힘들어도 나한테는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한 5년에서 10년은 일을 해봐야 이게 알 것 같은 거예요. 제 스스로.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살지 몰라도 나는 스페셜리스트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를 시작하면 좀 길게 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무용도 좀 길게 했었고 이제 사업도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생각했던 초기 기본 상태로는 제너럴리스트보다는 스페셜리스트가 조금 더 뭔가 해야만 하는 이런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기존엔 하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예. 좀 더 미나 씨는 이렇게 시간 흐름에 따라서 과거에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다였는데 저도 근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준비한 그 방향성은 다르지만 저는 제너럴리스트에 대한 생각, 스페셜리스트에 대한 생각 이렇게 따로 구분지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도 과거에는 좀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약간 그 전문가 약간 내가 정말 이 분야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고 정말 잘 아는 사람이다. 이게 되게 간지가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너무 멋있고 약간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처럼 좀 느껴졌어요. 저는 문과잖아요. 저는 중어중문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저 때는 지금도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문송합니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문과여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그 정도로 문과를 다니면 약간 내가 조금 그만큼 쓸모가 있는 사람일지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거기에서 온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각자 장단점이 있을 텐데 문과는 내가 뻗어나갈 수 있는 이 갈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의대면은 나는 의사가 되는 거잖아요, 거의. 그쵸. 근데 이제 문과면은 나는 뭐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고 이게 되게 갈래가 많아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양성이 굉장히 있어서 좋은 거일 텐데 저는 어릴 때 조금 난 미래에 뭘 하면서 살까, 뭘 어떻게 벌어먹고 살까 이런 고민을 했을 때 이게 뾰족한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불안감 이런 것 있을 때문에 수 있죠. 네, 그런 게 좀 심했고 그래서 한동안은 나는 왜 이런 길을 살게 됐을까? 왜 전문가의 길을 안 가게 됐을까? 이런 좀 원망스러운 느낌도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제 성향상 원래도 조금 불안감이 있는 성향이고 뭔가 구체적으로 내가 갈 길이 뭔가 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가끔씩 지금도 하기 때문에 뭔가 저는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길인 것처럼 많이 느껴졌고 그리고 저는 약간 그런 인정 욕구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페셜리스트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뭔가 좀 우러러 볼 수도 있잖아요. 이 분야에서 정말 최고 탑이다. 이 이렇게. 사람은 많이 알고 있다. 약간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때문에 그래서 스페셜리스트가 저는 좀 부럽달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 우물만 파는 거잖아요.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는 그냥 이 길로 가겠다. 이런 정신이 뭔가 느껴져서 사실 스페셜리스트가 아직까지도 되게 용기가 있고 멋있는 그런 사람일 것 같다? 이런 마인드를 아직도 갖고는 있어요. 오, 그렇구나. 근데 저는 향은 씨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 뭔가 그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더라도 향훈 씨의 성격 자체가 원래 신뢰감 좀 있는 스타일이잖아요. 일을 맡은 바 일을 이렇게 딱 생기면은 무조건 책임을 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책임감 그래서 이건 사람의 성향에서도 드러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는 향훈 말이네요. 씨가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더라도 뭔가 향훈 씨 성향 자체가 이미 신뢰감이 가는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뭔가 스페셜리스트에 대한 생각을 해봤잖아요. 이제 제너럴리스트로 네, 좀 좋아요. 넘어가 보자면은 좋아요. 네. 저는 이게 제가 맨날 그 향훈 씨가 저번에 그 반고흐 작품 보고 왔었는데 뿌리? 근원? 뭐 이런 작품. 맞아요. 방고의 네. 유작 맨 마지막 작품이 나무의 뿌리를 이렇게 그려놓은 그 제목이 뭐죠? 제목이 뭐지? 제목이 기억 안 나요. 뿌리를 그린 거예요. 네네. 그거를 저한테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막 이제 저도 그 향은 씨처럼 좀 인정 욕구가 있고 그리고 내가 성취한 거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리고 그 좀 명확한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뭔가 스페셜리스트로 걸으면서는 되게 애매모호한 상황이 의외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는 당연히 딱딱딱딱 뭔가 정돈이 돼서 길을 잃지 않을 줄 알았는데 목표가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길이 계속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저기까지 언제 도달하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번아웃이 왔을 때 이제 숲 산책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향은 씨한테도 되게 공유를 많이 했는데 나무를 막 살펴보는데 전 좀 자연에서 영감을 많이 얻는 편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나무를 보는데 나무의 기둥은 하나인데 위로도 그렇고 아래로도 그렇고 너무 많은 뿌리가 얽히설키 설켜가지고 많이 뻗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갈래 덕분에 이 기둥이 지지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문득 사람의 인생도 저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되게 디자인만 파는 것이 아니라 좋은 디자인이 나오려면 사람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사업도 이해를 해야 되고 뭐 인문이나 심리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말의 언어 표현이나 아니면은 그리고 뭐 경제 상황 그리고 뭐 인구의 변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갈래 것들을 잘 알아야 결국 스페셜리스트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셜리스트로 살던 안 살던 결국엔 제너럴리스트로 다방면의 것을 알아야 정확하게 한 사람의 기둥이 세워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번 연도에 JBM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느꼈던 올해로 되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이 뿌리가 조금씩 여러 갈래로 세워지면서 기둥이 세워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직군에서만 생각을 했잖아요. 여태까지는. 근데 올해 와서는 이 사업만을 바라보지 않고 이 사람과 사람 인생 대 인생으로 바라보고 내 인생에만 연민을 갖지 않고 상대 인생에도 내가 좀 연민을 갖게 되는 그래서 이 사람도 나만큼 연민이 가니까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군에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되게 인생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잖아요. 네. 여자만 해도 뭐 국한시킬 수는 없지만 제가 여자니까 여자로 말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비혼주의가 아니고 결혼을 결심한다라고 하면 엄마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딸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아내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직군에선 또 뭔가 직장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겠죠. 사업이든 그리고 또 뭔가 어떤 부분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지만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건 제너럴리스트 그 위에 스페셜리스트가 세워지는 것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저랑 좀 비슷한데
저는 사실 진아 씨보다는 스페셜리스트랑은 거리가 좀 먼 직군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좀 갖게 될 거는 같아요. 약간 제 성장 배경 자체도 저는 중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유학을 했었잖아요. 중국 학교에도 다니고 또 국제 학교도 다니고 굉장히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뭔가 하나를 진득하게 쭉 하는 것보다는 좀 이것저것 좀 깔짝깔짝 했다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저는 부모님의 가치관도 저한테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철학과세요. 그래서 굉장히 약간 인생의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달으신 것 같고 어쩌면 그래서 진아 씨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국 사람은 제너럴리스트다라는 거를 이미 알게 되셨는지도 몰라요. 너무 멋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희를 키우는 저랑 제 언니를 키우는 그 방향성 자체도 약간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좀 제너럴리스트가 로 뭔가 유도를 하시지 않았을까. 지금은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뭔가 어떤 스킬을 배웠다기보다는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에 새로 가서 뭔가 적응하는 것, 내가 그 자리에 뭔가 필요한 역할이 되는 것, 이런 역량들을 좀 더 많이 키워왔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회사 생활을 할 때에도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스페셜리스트를 항상 조금 바랬고 조금 추앙을 했지만 뭔가 저는 그런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도 약간 제너럴리스트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초반엔 이게 좀 싫었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저는 최근에 좀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그랬기 때문에 더 이런 풍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뭐 제가 뭘 하시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이제 그 할머니가 하시던 장사를 지금 앞으로 이어야 되는 게 있고 또 유튜브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팟캐스트도 하고 있고 사실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좀 여러 가지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가끔 약간 좀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더 큰 감정은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서 뿌듯하고 이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들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진짜 많이 인간적으로도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아 씨도 아시다시피 약간 균형을 항상 추구하거든요.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밸런스. It's all about balance. 약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거를 좀 항상 지양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자기소개 할 때도 저는 항상 좀 미지근한 온도에 있는 사람이다. 좀 두루두루 다양한 거를 추구하고 이게 정답이야 라고 생각하는 걸 조금 좀 좀 싫어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제너럴리스트가 이상적으로 저에게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두루두루 다양한 분야를 접하고 역량을 키우고 이게 인생은 어차피 모험하는 그쵸. 거고 경험하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내가 일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역량을 키울 수 있다면 살아감에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역량들이 길러졌으니까 좀 삶과 좀 비슷하다? 제너럴리스트가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진아 씨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제너럴리스트고 그 위에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을 똑같이 해서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쩌면은 미래에는 특히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모두가 그 역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오히려 내가 이런 길을 걷고 있는 게 좀 다행이다. 나의 미래의 나에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철학과 나왔다는 게 되게 인상 깊네요. 그래서 뭔가 그 향은 씨가 이렇게 종종 그 뭐 할머님이 말씀해 주셨다, 뭐 아버님이 말씀해 주셨다,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깊게 울리는 느낌이었나 봐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뭔가 저도 근데 그 스페셜리스트로 고착화되기 전에는 되게 다양한 일을 해보기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고 이제 선택을 했던 거라서 맞아. 그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제너럴리스트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개를 해보면서 내가 뭐에 확실히 재능이 있구나.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향훈이랑 이제 교류를 하고 향훈이가 진행하는 삶을 보면서 이제 향훈이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구나가 많이 보인단 말이지. 이제 거기서 내가 더 심도 있게 발전할 부분을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서 뭔가 향훈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제너럴리스트의 삶도 참 멋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고마워요. 특히 이제 향훈이가 대부분 이 팟캐스트의 편집이나 기획 같은 걸 좀 많이 담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너무 인생을 벅차게 내 현실에 맞게만 이제 그 일하고 뭐 쉬고 약간 이런 식으로만 지내다 보면은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랬던 시기에는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시기가 마련되진 않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맞아요. 쳇바퀴처럼. 맞아. 이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치니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팟캐스트라는 요소를 딱 향훈이의 추천을 이제 끼워 넣어봤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조금 더 이럴 시간이 참 필요했구나.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쌓아놨던 기록들도 지금 보면은 내가 저때 저런 생각을 했고 향훈이는 저런 생각을 했구나. 이게 좀 다르게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런 기획 쪽도 어쨌든 말이 길었는데 이런 기획 쪽도 향훈이가 참 잘하니까 제너럴리스트의 삶도 참 가치가 있다 라는 생각. 너무 그러고 뭔가 좋다. 향훈이가 스페셜리스트를 지향하는 만큼 이제 꽃 피는 시기가 다 다르고 자기 타이밍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향훈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30대까지는 좀 달리는 제너럴리스트로 달리는 시기고 40대부터는 좀 스페셜리스트로 뭔가 하나가 조금 더 뚜렷해질 것 같은. 그래서 지금의 맞아요. 애매모호함을 너무 힘겨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느낌. 너무 좋은 말이고 그리고 저도 이걸 적으면서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사실 진아 씨도 이제 브랜드를 이제 운영하는 거 아니면 저는 뭐 나중에 가게를 운영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제너럴리스트적인 맞아.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플러스 우리는 사실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것도 아무도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맞아, 거잖아요. 맞아. 그 근본 속에 우리 어떤 욕구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 또한 우리의 삶을 뭔가 더 제너럴리스트스럽게 만들 맞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공유를 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또 누군가에게 또 도움이 될 수도 맞아. 있고 그래서 저는 미래가 어떻게 보면 또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여서 우리에게도 큰 자산이 될 맞아, 수도 맞아. 있고 사람들에게도 또 유용한 뭔가 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걱정도 있지만 걱정보다는 기대가 크다. 앞으로 너무 좋다. 우리의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아까 향훈 씨가 얘기했던 것 중에 그 아버님이 가르쳐준 3가지? 뭐 이렇게 좀 유도하셨든 안 유도하셨든 향훈이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계속 적응을 하게 되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저는 이게 사실 근데 사는 거에 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맞아요. 특히 이번 연도 와서는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의 생각은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제 최종적인 결론은 사람은 그 3가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해서 사람하고 잘 좋은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집단에 들어가든 어떤 소속감을 느끼고 어떤 가족 구성원을 맞이하든 그 사람한테 반드시 필요로 하는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새로운 상황에 환경에 적응하게 돼도 잘 적응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나로 살 수 있는 걸 잃지 않는 거 그게 저는 뭔가 2025년에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를 되게 좋은 그 귀인 분들을 통해서 향훈이를 통해서도 그렇고 뭐 향훈이 언니 은희를 통해서도 그렇고 JBM 식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운 부분이 딱 그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에도 약간 스페셜리스트를 지향하긴 하지만 제너럴리스트
근데 특히 향훈이가 가지고 있던 그 3가지를 조금 더 노력하면서 지내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저는 제가 내렸던 약간 결론은 사실 내가 직업적으로 뭐 스페셜리스트적인 직업을 선택하든 제너럴리스트적인 직업을 선택하든 이건 정답이 없다. 그쵸.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그래서 뭐 이건 그냥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그냥 맞아. 얘기해보고자 vs 이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잘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나랑 맞는 거다라는 것도 좀 잘 느끼고 그리고 주체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든 이게 뭔가 남들이 하는 게 뭐 너무 좋아 보여서 아니면은 주변에 이걸 하라는 푸시가 있어서 하는 경우는 좀 그 후에 좀 후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직업을 바꾼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가지고 물론 초반에는 어떤 직업이 나랑 어울리겠다를 모르니까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그중에 멋있는 거를 해보는 것도 뭐 답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해보다가 잘 맞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탈락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 과정이 이제 있어야 내가 뭘 좋아하고 나랑 뭐가 맞는지 그래서 내가 주체적으로 나는 이 길을 가겠다를 내가 정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은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가업을 하는 거가 이게 환경적으로 내가 이거를 하게끔 됐지만 이게 나에게 어떠한 푸시가 주어지거나 이랬을 때는 좀 도리어 좀 별로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초반에는 좀 했던 것도 같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몸소 뭔가 깨닫고 이런 후에는 오히려 내가 다르지. 이걸 선택했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저는 제가 성향이 좀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좀 주체적으로 내 직업을 선택한다? 이게 저에게 있어서 좀 중요했던 키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약간 마무리를 지어보자면 우리는 제너럴리스트든 뭐 스페셜리스트든 각자의 정답이 있고 그리고 사람마다 이제 살아감에 있어서 그거를 계속 이걸 선택했다 저걸 선택했다 하는 시기가 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답은 없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정답이 단일적이라기보다는 스페셜리스트, 제너럴리스트 뭐가 맞고 틀리기보다는 그냥 그거를 교차해서 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그리고 사람의 수만큼 인생의 정답의 수도 사람의 수만큼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좀 살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 회사를 싶습니다. 다녀봤을 때도 뭐 예를 들어 나는 완전 회계 쪽 부서였어. 근데 회사에 뭔가 뭐 예를 들어 부서 뭐 이런 이동 개편 뭐 이런 것 때문에 야, 얘 영업으로 간다든지 이런 상황적으로 내가 예측하지 못한 수많은 변수 그게 인생이잖아요. 살면서 내가 이게 맞다고 느꼈는데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럴 때 너무 뭐 실망을 한다거나 그럴 거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서 결국 내가 가야 할 길이 뭔지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 그게 답이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흘러가는 대로 뭔가 바람이 나를 막는 것 같고 모든 게 나를 막는 것 같아도 그냥 지나고 나면 모든 게 다 자양분이 되는 상황이 많으니까 그냥 나는 어떤 상황이든 잘 긍정적으로 나를 풀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만 잘 간직하고 있으면은 너무 많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사람들이 없지 않을까? 이런 걸 좀 말해주고 싶었어요. 맞아요.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삽시다. 네. 그럼 이번 에피소드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